전화벨이 동시에 2번 울렸는데요. 한 통은 차정원, 다른 한 통은 우리 며느님 이름으로 떴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한혜라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차정원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심하게 겹친 숫자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이어온 가면극의 실루엣을 들춰 올리고 있었는데요. 누구도 그 실수를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하려고 할수록 더 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구멍 틈으로 25년 전에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그 바람은 공난숙과 진태석이 함께 묻어둔 이름을 다시 흔들었고요. 주상철이라는 묵은 돌이 물 위로 올라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저녁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는데요. 숫자는 영리해서 꼭 들켜야 할 때 들키더라고요. 그녀는 문득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건양가에서는 오빠, 친정에서는 가짜 약혼자. 정원은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둘 다 사실인데요. 둘 다 거짓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끝을 흐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 덜 아픈 줄 알았는데요. 오늘만큼은 약도 아니고 최면도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 시각 공난숙은 창가에 서서 전화 2통을 동시에 끊고 노민구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박경신은 목소리를 낮추게 하고 주영채는 바깥 공기 맛을 잊게 만들어. 노민구는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는데요. 노민구는 자신이 어느 길로 밀려가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는데요. 공난숙의 그림자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발자국이 사라졌더라고요. 발자국이 사라진 뒤를 충성이라고 부르면 편했지만 요즘은 그게 자꾸 겁으로 들렸습니다. 주영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무기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눈물이 약점이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요. 아저씨, 엄마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나 내보내달라고요. 주영채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노민구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안쪽에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채씨, 잠깐만 더. 지금은 바깥이 지옥이야. 그러자 주영채가 낮게 웃었는데요. 안쪽이 천국은 아니잖아. 그 말이 노민구의 귓속을 오래 때렸습니다. 그는 문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요.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문을 누르다가 결국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건양 쪽은 다른 폭탄으로 술렁였어요. 차기범이 순진하게 던진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데웠습니다. 주하늘 대표는 말이요. 우리 정원이하고 곧 식 올릴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었고요. 믿음이었죠. 차기범은 요즘 들어 더 자주 웃었는데요. 그 웃음에는 고단했던 세월을 통째로 들고서도 딸 옆에 서 있겠다는 결기가 얹혀 있었어요. 차기범과 주하늘이 같이 있는 걸 본 진세미가 차기범을 쫓아가서 물었고 차기범은 거짓 없이 말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한혜라와 진태석은 각각 혼란의 숲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비밀들이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정원이 공난숙 아들과 결혼설 그 문장이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고요. 이건 가십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진태석은 사람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구조가 엉키면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면 구조가 바뀐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정원과 하늘, 그리고 세훈. 이름 3개를 낮게 읊고 나니 25년 전 어두운 밤이 다시 눈앞에 왔습니다. 그날도 이름 몇 개가 엉켜 있었고요. 엉킨 이름 하나를 잘라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자른 자리에 피가 고여 오늘까지 흘러왔더라고요. 그는 지시했습니다. 내가 묻기 전에 누가 누구랑 어떤 시간표로 엮였는지 알아와. 단, 흔적 남기지 마. 그러고는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흔적을 안 남겼나? 대답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혜라는 아주 고요한 얼굴로 한 장의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연락처라는 글씨가 선명했고요. 그 숫자를 핸드폰에 입력해보니 며느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라는 연필심으로 같은 숫자를 몇 번이고 따라 그려보았는데요. 똑같은 궤적이 만들어지는 게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혜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건 시어머니라서일까, 엄마라서일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빈칸이 낯설게 아려왔습니다. 오래전에 버리고 지워버린 이름 수화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끝내 발음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가면 또 틀린다. 증거 하나만 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건양 본관 작은 회의실. 한혜라는 정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간단했어요. 지난번에 알려준 번호 지금도 쓰나 봐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요즘은 번호 바꾸면 인증이 귀찮아서요. 헤라는 눈썹을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차정원한테 받은 번호가 왜 며느님 전화번호랑 똑같을까요? 정원의 미소가 눈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제 번호를 넘겼나 봐요. 또 저를 골탕 먹이고 싶었나 봐요. 정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요. 헤라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유리잔을 아주 얇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는데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난숙의 사무실에서 터졌습니다. 진태석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는 사이 오래된 전선이 탁 켜진 기분이었어요. 진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 소문입니까? 설계입니까? 공난숙은 미소를 얹고 답했는데요. 세상은 소문을 먹고 자라죠. 설계는 그걸 길들이는 기술이고요. 진태석은 손에 든 만년필을 탁자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을 흔들 생각이라면 당신도 다칠 거요. 공난숙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다치는 건 늘 약한 쪽이죠. 저는 약한 쪽이 아니거든요. 말끝이 채 가라앉기도 전 문이 또 열렸습니다. 한혜라였습니다. 헤라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간단하게 던졌습니다. 차정원 번호가요. 우리 며느님 번호랑 같네요. 그 문장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난숙은 짧게 웃었고요. 그건 차정원이 우리 영채를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갈 한 회장님이신가요? 진태석은 무의식적으로 혀끝을 깨물었습니다. 헤라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아직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아요. 다만 확인은 하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잠깐 느슨해진 순간 주영채가 밖으로 몸을 빼냈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세훈 씨 나예요. 진짜 주영채. 진세훈의 심장은 그 말 한마디에 요동쳤습니다. 세훈은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들과 싸웠어요.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던 문장이 뒤엉켰습니다. 세훈은 곧장 차를 몰았고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주영채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노민구가 있었어요. 노민구는 담담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래요. 대신 이 말은 전해달랍니다. 거짓말 오래 끌면 피 본다고. 세훈은 화를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고요. 발신자는 영채. 메시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세훈 씨 미안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기다려요. 혼란스러운 밤. 공난숙은 홍 셰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 회장님, 그 말 속에 독이 조금 많습니다. 독은 오래 못 가요. 약이 되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타이밍? 이제 곧 결혼식이야. 그 애가 세훈이랑 결혼만 해봐. 그날 내 손에 건양 주식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아웃이야. 그건 아니에요. 겨우 주식 몇 퍼센트 얻겠다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 기집을 계속 안고 가란 말이야? 회장님, 지금 그 아이는 황금알 낳는 거위예요. 지금 자르면 황금알 하나 얻는 대신 거위를 잃어요. 이럴 땐 잘 먹이고 잘 재워야 합니다. 잘 키워서 알을 많이 낳게 만들어야죠. 거위라 참 웃기는 비유네. 사람이 어떻게 거위가 돼? 지금은 건양의 며느리고 내 눈앞에선 내 딸 행세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운명이지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그게 회장님이 만든 판이잖아요. 이젠 그 판 위에서 알을 낳게 하세요. 누구 손에 들어갈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결혼만 시켜놓고 황금알 다 낳게 만든 다음에 껍질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그렇죠. 회장님 손 안에만 두면 됩니다. 결혼도 주식도 진실도 모두 회장님이 정하는 타이밍으로. 공난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는다. 유리창 너머 도시 불빛이 흔들린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결혼식만 끝나면 저 기집애는 내 손끝에서 사라질 거야. 근데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 지워야 할 얼굴이 자꾸 딸아이 어릴 때랑 겹쳐 보여. 아니야, 감정 따위는 사치야. 이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굴러가. 정원아, 넌 내 계산 시간에서만 살아. 알겠지? 거위는 날면 안 되니까. 회장님, 황금알은 참을수록 더 빛나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신다. 입술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그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간다. 한혜라가 조미향을 찾아갑니다. 조미향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정원이 일로 부르신 거 맞죠?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부회장님, 전요, 정원이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웃음에 이름표 붙이면 혹시 없어질까봐 겁나거든요. 우리 정원이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혜라는 그 대답을 오래 씹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정원 편이구나. 혜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향 씨, 내일 저와 함께 한 곳에 가요. 아주 오래전에 닫아둔 서류철이 있어요. 조미향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라는 그 표정에 담담히 덧붙였어요. 확인만 할게요. 그 다음은 내가 엄마라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노민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고요. 그가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박경신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민구에게 쏠렸습니다. 공난숙이 단호히 지시했죠. 찾아. 노민구는 예라고 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보이지 않는 선을 확 당겼다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그 손은 누구였을까요? 공난숙일 수도, 진태석일 수도, 혹은 박경신 자신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경신은 생각보다 오래 버텼고, 오래 버틴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에 가장 예리한 선택을 하거든요. 그날 밤, 차정원은 혼자 서랍을 열어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정원아, 내가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차기범이 오래전에 남겨준 서툰 글씨가 있는 쪽지였는데요. 정원은 그 글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다가 마지막 줄을 덧붙여 썼습니다. 꽃은 뿌리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저도요. 한혜라는 늦은 밤 서류 보관함 맨 아래에서 오래전에 숨겨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는데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혈액형이 적힌 카드, 그리고 수아라고 적힌 출생신고 관련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라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려다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확인 한 번만 더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가겠다는 약속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황 실장, 내일 아침 첫 일정은 바꾸지 말고 그 대신 준비 좀 해요. 어느 엄마가 절대로 못 들어가던 방이 있거든요. 이제 열어야겠네요.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다가 속으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내 소나귀에 있지 않다. 좋다. 그럼 판을 더 키우자. 진태석은 두려움이 빠른 사람, 혜라는 죄책감이 느린 사람. 느린 쪽을 먼저 밀면 빠른 쪽이 쫓아온다. 그 사이를 지나갈 길 하나만 열면 된다. 그녀는 노민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경신은 반드시 확보. 단, 다치게 하지 마. 살아있어야 말한다. 마지막 장면, 차정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요. 화면 위에는 오직 숫자만 줄줄이 떠 있었어요. 정원은 잠깐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 씨, 아니 수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벗겨낼 수 있는 열쇠, 그리고 공난숙과 진태석을 같은 자리로 세울 수 있는 열쇠. 근데요, 이 열쇠는 한 번만 돌아가요. 잘 생각해서 돌려요. 정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디서 만나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당신이 처음 정원이 된 곳. 그곳이 어딘지 정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엔 가난한 집의 기억, 버려진 이름의 자국, 그리고 처음으로 욕망을 배운 자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모든 자국을 밟고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국이 내일 아침 새로운 이름 위에 찍힐지 모른다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누가 칼을 쥐었는지, 누가 도망치고 누가 쓰러질지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전화벨이 동시에 2번 울렸던 그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각자에게 아주 다른 결심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심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자기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차정원이 고를 단어 하나가 모두의 미래를 바꿀 예정이니까요.